그대에게 주민.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울린 총성은 10년 후 1919년 3.1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안중근. 그 이름과 함께 휘날리는 태극기가 떠오르는 오늘이네요. 네, 그래서 그대에게 주민, 오늘은 3.1절을 맞아서 조선 청년 안중근의 마지막 1년을 집중 조명한 뮤지컬 영웅의 극본을 쓴 한아름 세칠리아 작가와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더욱 생생한 설명을 더해주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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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시엔 뮤직 청취자 여러분, 뮤지컬 영웅 극본을 쓴 한아름 치칠리아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미예수님,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은 이쪽에서 나가니까요. 네. 여기 보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또 3.1절을 맞아서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맞아요. 오늘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안중근 의사는 또 신앙인이기도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운동을 한 네. 독립운동을 한 그렇죠. 애국자이면서 동시에 또 교회의 사람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좀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특히 저는 또 이제 안중근 의사 하면 그 호인 도마가 네. 세례명인 토마스를 따서 이제 도마로 네네. 지었다고 들었는데 요 정도까지밖에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 뮤지컬 영웅을 보셨던 분들, 신부님 보셨다면서요? 네, 저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본지 좀 되셨죠? 네, 오래됐어요. 몇 년 되셨죠? 6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에 대한 것들을 저는 그게 기억에 많이 남고 이 뮤지컬은 대중적인 뮤지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 영웅 보신 분들은 진짜 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난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반응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영웅 초연 때부터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네. 영웅이 되게 오래됐죠? 오래된 뮤지컬이에요. 언제 초연이었어요, 작가님? 네, 2009년이 초연이었고요. 네. 네, 초연 때 이제 사실 성공을 거뒀고 뭐 이제 그해 그 다음 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내노라 하는 뮤지컬 관련된 이제 상에서 다 휩쓸었었죠. 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작가님은 그 뮤지컬 영웅뿐만이 아니라 윤동주 달을 쏟아도 극본을 쓰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작가님 신자셔서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항일 전문 작가. 네, 항일 전문 네, 작가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영웅 뭐 안중근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네. 윤동주, 외솔 최원배 선생님, 뭐 이제 기타 많은 이제 네 분들이 하늘에서 이제 저를 불러주세요. 네, 자기 본인들 얘기 좀 써달라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네, 원래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특히 조선사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 전에는 이제 고조선 뭐 네. 많이 공부는 이제 역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를 좋아했는데 안중근 선생님을 계기로 이제 그런 의뢰들을 정말 많이 받게 되었고 영웅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항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독립운동사 공부를 더 네네.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조선 후기 쪽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역사하면 또 조한건 신부님도 이게 계속 그럼요. 겹치잖아요. 맞아요. 네.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안중근 의사가 1879년생인데 그 하얼빈 저격 사건이 1909년이니까 만으로 이제 30살. 30살에 30이면은 저보다도 어린 신부님보단 나이 많지만 저보다도 네. 어린 제가 부캐로 24살 부캐가 있거든요. 20대시니까 토끼띠인데 네. 신부님보다 조금 나이 많지만 저보다도 어린 진짜 어린 청년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1년의 이야기를 극본으로 쓰면서 또 안중근 의사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싶으셨을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작가님.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살이면 정말 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웅에 보면 유동화라고 17배 이제 독립운동가가 나와요. 유동화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안중근 선생님이 너무 어리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나라 잃은 청년은 네 철이 일찍 든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30이면 그 당시에 평균의 연령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나라를 잃은 가슴 아픔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이건 뭐 당했을 수모가 조선인으로서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당시의 청년들은 다 지금보다 더 철이 빨리 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안중근 선생님의 남겨진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아버지이자 네네. 또 남편이자 또 아들로서 이 거사를 성공하던 실패하던 이 이후에 가족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 작품의 가사로 네, 녹여내고 싶었고 그 가사를 기도의 형식으로 네, 주님을 찾으면서 어린아이처럼 네,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들로 좀 네, 잘 표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조한군 신부님께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안중근 의사는 또 신앙인이기도 했었고 집안이 원래 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마라고만 알고 있지 안중근 의사 집안이나 아니면 언제 세례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네, 의외로 안중근 토마스, 안중근 도마 많이 아는데 네. 그 신앙 행적에 대해서는 네네.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료를 찾아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순 감옥에서 네네. 썼다는 안흥칠 역사에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또 그 선교사로도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행적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안중근이 세례받은 얘기를 좀 간단히 네네네네.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바로 아버지 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천주교 네. 신자가 됐거든요. 네. 아버님은 안태운 진사로 해서지방 지금 황해도 지역의 네. 양반 가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계합파로 네네. 활동을 하다가 그 황해도에 이제 정착해서 살았는데 당시에 황해도에서 동학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 진사기 때문에 당시는 이제 조선 왕국을 네네네. 위해서 네네. 이렇게 백성들을 모집해가지고 동학 농민군과 대항을 하게 돼요. 네. 거기서 이겨가지고 군량미를 네. 이렇게 취득을 하게 돼요. 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급한 대로 그걸 사용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군량미를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걸렸어. 예, 국가에서 반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걸 피신을 하게 되는데 네. 어디로 오냐면은 바로 종현성당 지금의 명동 성당 쪽으로 도망을 오게 돼요. 아니 나라가 째째하네. 네. 이걸 왜 줬다가 다시 빼서요? 더군다나 이제 국가를 위해서 상으로 준 이렇게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그걸 군량미를 취득을 했는데 네. 그걸 허락 없이 썼다. 이제 국가 어.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죠. 네. 근데 거기서 1896년 겨울을 보내요. 네. 근데 그때는 아직 명동성당이 완공 안 됐을 때잖아요. 네네. 1896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교구 역사관이겠죠. 네네네. 거기에 주교님이 사시고 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사는 주교관 사제관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미사도 아마 처음 봤을 거고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 안중근 의사의 그 아버님 집안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거죠? 보통 아마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마 선교사들은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 자세한 그런 기록은 나타나진 않은데 거기에 머문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감명을 받고 교리서를 받아갖고 와요. 요리 문답서겠죠. 네. 문답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좋다는 걸 알고 그 선교사를 청합니다. 신부님을 청해서 네. 그 1897년 1월 11일에 네. 그 자신 안태훈과 그 아들 네. 그리고 뭐 숙부 사촌들 해가지고 33명이 바로 초대받은 빌렘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 토마스 당시에는 이제 발음을 도마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농담해도 돼요? 칼도마가 아니라
토마스를 당시에 도마라고 그 네. 쓸 때 스레명을 옛날 네. 발음으로 네. 노마로. 했어요. 그래서 농담 많이 해주셔도 돼요. 신부님 너무 네. 재밌어요. 아니 근데 가족 전체가 그렇게 그냥 세례를 다 받은 거네요. 네. 숙부님부터 뭐 아버님 뭐 전부 다 온 가족이 받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은 이게 제가 실은 조선 시기 순교자 시대 네. 예, 그쪽 전공이라 이 개항기 일제 시대는 네, 조금 네. 약해요. 네. 근데 제 읽은 기록에는 네. 큰아버지 네. 한 분은 그래도 유교식으로 어. 대를 뭐 이어야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그 한 분 빼고는 다 받은 걸로 그러시구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조선시대에 천주교라는 거를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동학운동을 아버지가 돕고 하셨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를 베푸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천주교 교리를 금방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동학을 싶어요. 진압하신 분 아니에요? 진압하신 아, 거죠. 진압하신 분이에요? 진압하셨는데 어떻게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압을 진사 여성 진사니까 진사라서. 국가를 위해서 당시에는 아. 농민군이 국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렇게 혁명군으로 반대 입장에 네.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면 학생이 있고 돈 반대로 낼 줄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뭐 들었니?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 칼도마요. 이것만 기억하는 학생이 있다고요. 그치. 칼도마가 가장 인상 깊긴 했어요. 어, 아 진압하신 분이었구나. 네. 아니 여기서 네. 잠깐 시키는 노래 한 의미로 곡 노래 한 듣고 곡 좀 올까요? 듣고 올게요. 네, 뮤지컬 영웅 중에서 정성화 씨의 목소리로 안중근 역할이죠. 십자가 앞에서 듣겠습니다. 저 도만중군 두렵습니다. 이제 와서 바보처럼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주여 제가 여기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당신의 뜻 믿고 따라갑니다. 다가올 시련 당신 믿고 두려움도 다 떨쳐내리 떨리는 제 두 손을 천주의 부디 꼭 잡아주소서. 나 마냥 성공한다면 주여 허락하소서. 그를 위해 평화 위에 기도할 짧은 순간을 허락하소서. 남겨질 불쌍한 나의 가족 가슴에 나를 묻어버린 그들 기억 속에서 부디 제가 잊혀지게 하소서. 나 십자가 여기 새기며 기도합니다. 천주의 마지막 순간 거둬주소서. 제게 안식을 주소서. 용기도 용서도 모두 다 주님 뜻을 따르리. 네, 뮤지컬 영웅 중에서 안중근 역을 맡았던 정성화 씨 목소리로 십자가 앞에서 들었습니다.
네. 2시의 뮤직 수요일 2부 그대에게 주민. 오늘은 3.1절을 맞아서 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화제의 뮤지컬이죠. 영웅의 극본을 쓴 한아름 채칠랴 작가와 네. 한국교회사연구소 조한권 신부님과 또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본인 이런 네 노래처럼 그런 어떤 고민들, 갈등,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어머니하고의 더 애틋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또 그 신앙 이야기가 아마 작가님도 이렇게 쓰시면서 그게 더 마음을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자식이 이제 어쨌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하고 집을 나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음. 그리고 이제 며느리와 이제 남겨진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살아갈 날들도 굉장히 막막했을 거고. 근데 정말 주님에게 의지하고 네. 아들이 사형을 당하더라도 현생에선 이랬지만 후생에는 분명 주님 옆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야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 이제 조마리아 스님 부르시는 이제 노래에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도마야라는 노래 속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갈게.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한 인간으로서 안중근 선생님이 한 인간으로 영웅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웠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있었고 또 가족 특히 어머니로서 그 아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했었던 형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순간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로서 모자가 다 같이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참 신자로서 굉장히 많이 가슴에 와닿던 것 같아요. 아 문득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들들 앞에 있어서 그 훌륭한 어머니 아들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교하라고 하는 그 이교도의 문화를 따르라고 하는 왕을 그 거절하고서 근데 그날 그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용기를 아들한테 북돋아주는 어머니의 그 말씀이 갑자기 지금 퍼뜩 떠오르는데요. 네. 아마 안중근 의사가 도마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맞아요. 그렇게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안중근 도마 의사의 그 카톨릭 신앙은 또 어느 정도 신실했는지 조한권 신부님께 좀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네. 받았을 때가 17살인가 청년 나이 때 음. 그때 이미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요? 되게 일찍 옛날에는 그 15살, 16살 일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빌렘 신부님 복사를 썼어요. 지금 옛날 복사는요. 네. 지금 복사랑 달라요. 네. 그 완전히 비서 역할을 네, 네, 하면서 모든 걸 함께 쫓아가면서 선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행칠 역사에 네네. 보면은 교리 지식도 아주 뛰어납니다. 네. 예, 이렇게 영혼에 대한 설명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지상에서 어떻게 그게 정확하게 판결이 나느냐. 네. 어떤 사람 수천 명을 죽이면은 네. 그걸 가지고 단순히 그 한 사람 처벌을 한다고 끝나겠느냐. 네. 뭐 이런 것 그 수천 명을 살린다면은 네. 지상의 그러한 보화로 네. 그게 보상이 되겠느냐. 바로 영혼에게 네. 그러한 보상이 되고 우리 정말 하느님의 아들 천주의 아들 딸이 돼서 정말 평화롭게 함께 지내자 이런 설교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 이제 전투에서 그 일본군을 제압을 하고 포로로 있는데 이제 국제법에 의하면은 포로를 함부로 이렇게 처형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서 네네. 풀어줍니다. 네. 풀어주는 바람에 네. 굉장히 역공을 당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거의 2주 동안 네. 주먹밥 하나로 이제 네. 도망 다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위급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회개시키면서 대세를 줬다고 하는 그 안행칠 역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살았던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 기록 안에도 네. 자기가 신자라고 나는 평소에 그렇게 아침 저녁 기도하면서 네. 기도를 했다라고 증언하고
이렇게 그런 그 신앙이 아침 저녁 있어요. 기도가 성무일도일까요? 당시에 이제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네.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있어요. 조가, 성물일도까지는 망가 뭐 예, 이렇게. 맞아요. 조가 망가 예, 어. 아주 기본적인 기도, 네. 묵주 기도 이 정도를 했을 거라고 추정해요. 성물일도까지는 네. 아마 이렇게 너무 지니고, 길어서. 예, 근데 지니고 그래도 다니긴 아침 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녁 기도를 다 외우셨다는 거잖아요. 옛날 분들은 많이 외웠어요. 어. 자주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기도를 외웠고 음. 나중에 그 빌렘 신부님하고 미사할 때도 어쩜 그렇게 하나도 경문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워서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5년 동안 미사를 못했을 텐데 네. 대단하다 하고 빌렘 신부님이 회고를 해요. 네. 그러면 정말 신자로서의 그런 거는 되게 탄탄하지 않았나 신앙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사실 저격 사건 때문에 교회에서는 또 인정을 못 받다가 그 초연이 됐던 즈음에 재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토마스가 신자 자격이 복권된 과정도 좀 궁금해요, 신부님. 네, 네. 그렇죠. 당시에 일제 시대로 들어가면은 네. 당시에 우리 그 교구장님, 그 대목구장님이 밑델주 교님이라고 그 프랑스 선교사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제국 시대 제국주의가 용인이 됐어요. 네. 프랑스는 당시 때 베트남을 네. 식민지로 삼고 있었고 그런 과정 안에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밑델주 교님은 프랑스 사람으로 이제 큰 힘이 센 국가가 약한 국가를 이렇게 지배한다라는 거를 당연히 당시에는 당연시 생각했고 그리고 조선시대 박해 상황을 너무나 잘 체험을 했었어요. 이미 네. 박해 시대 때 네. 조선에 들어왔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아주 정교 분리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일본으로 합방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걸 독립을 하는 것은 정치행위로 간주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얻은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다시 박해 받을 것에 네. 대한 네. 걱정을 하셨던 그게 거네요. 가장 워낙 박해가 심했었으니까. 네, 또.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앞섰다라고 제가 좀 변호해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많은 신부님들도 그 한국 신부님들 당시에 기록에 보면 나라 잃은 슬픔이 너무 아프다라고 네. 하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펴셨고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안중근도 그런 눈으로 본 네. 거죠. 네. 밑델주 교님은 사실 빌렘 신부님 가서 미사하고 고해성사 주는 것도 허락을 안 하셨어요. 네. 하지만 빌렘 신부님은 자기가 세례준 청년으로서 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길로 갈 때 정말 자기는 사제로서 네. 분명하게 고해성사를 들어주기 위해서 네. 출발하신 거죠. 네. 근데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안중근은 당시로서는 살인자다라고 이제 밑델주 교님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해방하고 나서요. 노기남 대주교님이 이미 1947년 3월 26일 순국일이에요. 네. 3월 26일 순국한 날 대례미사를 봉헌합니다. 노기남 해방 이후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이미 복권이 된 건데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네. 1947년에 좀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해방이 됐기 때문에 노기남 대주교님도 대례미사를 했다라고 이제 노기남 지금 일기에 나오고 네. 조금 아쉬운 게 그 강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대례미사 하면은 그 분명히 안중근에 대해서 네. 참된 신앙이 이런 게 나왔을 텐데 네. 그런 강론이나 이런 게 안전해져요. 기록이 그때, 없군요. 대례미사를 봉헌한 거 그때 이미 복권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제 뒤늦게 이제 신문에서 뭐 복권했다라고 이제 1993년에 김산 네. 추기경님이 네. 이제 한 내용이 그렇게 크게 이제 드러난 건데요. 네. 그 이후에도요. 1979년에 안중근 탄생 100주년의 탄생기념 미사를 네. 봉헌했고요. 특히 김수환 추기관님은 그 1993년에 안중근에 대한 심포지움이 네. 있을 때 미사를 통해 가지고 조국애와 신앙심이 결합된 네. 바로 안중근의 모습, 바로 신앙인 안중근
그리고 우리 국가 네.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자 안중근을 함께 기리셨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이런 신앙과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데 네. 아까 저희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내 아들 도마,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 이 곡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뮤지컬 중에서는 조마리아 역을 맡았던 임용희 님이 불러주셨네요.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두려운 마음 달랠 길 없지만 큰 용기 내다오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널 보낼 시간이 왔구나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큰 뜻을 이루렴 십자가 지고 홀로 가는 길 함께 할 수 없어도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힘을 내다오 천국에 네가 나를 앞서가거든 못난 이에 밀 기다려주렴 모자의 인연 짧고 가혹했으나 너는 영원한 내 아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안아봤으면 너를 지금 이 두 팔로 안고 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 아, 저는 이 곡 딱 들으니까 기억나네요. 아, 뮤지컬 예, 장면이. 예. 듣기만 해도 어. 들으면서 우리 또 이제 영화 뮤지컬 내용 좀 얘기 나눴는데 저도 얼른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되게 한 번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보는 분들이 맞아요. 많다고 엔차 들었어요. 관람을 하신다고 어. 들었어요. 근데 초연 때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나요? 네네. 그러니까 N차 관람도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이제 안중근 역할을 맡은 배우들에 대한 맞아요. 굉장한 믿음이 또 있어서 배우들 연기를 보러 네. 또 아, 그리고 배우분들이 여러 번 되게 정성화 씨는 되게 오랫동안 오래 하는 했죠. 초연부터 지금까지 그쵸. 그쵸, 네, 오래 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사명감을 느끼신다고. 그래서 본인의 생활에도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아. 준다고 하시는 걸 이제 근데 들었어요. 그런 연기를 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영화 포스터 보면은 어. 뭔가 안중근 의사 사진이랑 좀 닮아 보이긴 네. 아니 해요. 그래서 원래 안중근 닮지 역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 딱 안중근 역 하면은 정성화 정성화 배우. 딱 정성화 배우고 딱 생각나. 맞아요. 네, 양준모 음. 배우님이나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하시는 젊은 이제 민우역 배우도 네.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신기해. 이게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참 네. 신비한 맞아요. 힘인데 네. 네. 네, 본인이 연기하는데 몰입하면 정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작가님은 또 안중근 의사가 유작으로 남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네. 건데 사실 저도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 네.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쌌다. 음. 라고 하는 거 말고 사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출이셨던 윤은희 선생님께서 이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라라고 해서 제가 읽으면서 아 이분이 굉장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일단 군인이고. 그죠? 본인이 이제 스스로 네. 군인임을 천명했으니까 군인이고 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많은 이제 그런 타이틀이 붙는데 그 중에 이 동양평화론을 읽어보면 굉장한 동양 철학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명확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학자로서의 충분한 지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삼국이 화폐를 통일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의 어떤 부를 이루고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잘 집필이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이걸 쓰시다가 네. 사용을 이제 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완성되지 않은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희 작품의 끝에 이 동양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방대해서 이 내용을 다 뮤지컬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평화에 대한 거. 그래서 가사는 이제 뭐 큰 평화와 작은 평화가 어찌 다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하게 집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작은 평화가 모여서 큰 평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큰 평화를 굉장한 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작은 평화들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래서 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하나의 넘버로 압축을 하고 곡으로 나중에 이제 공연을 보시고 돌아가셔서 댁에서 집에서 각자 이 동양평화론 그리고 이 사상가로서의 안중근 선생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이 이제 뮤지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일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어떤 그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지만 어떤 그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느낌이 사실 지금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같이 더불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되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안중근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몇 정치인들이 이런 전쟁과 제국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지 실제 백성들은 일본의 백성들이나 조선의 백성들이나 다 고통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몇몇의 그런 것을 잘못 가지고 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본인들 모두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많이 하셨고 삼국이 평화를 지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도우며 산다면 한중일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럼 이 동양평화론이 우리 가톨릭 신앙도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신부님?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거를 저는 느껴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렇게 삼국, 대한제국, 일본제국, 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로마 교황님의 중재 아래에서 서약을 하자는 거죠. 서로 맹세를 하고 서양의 어떤 제국주의나 위협에 함께 뭉쳐가지고 대비를 하자 그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저한테 와닿는 것은 오늘날 정세를 보니까 왜 서로 화합하고 합치면 더 힘이 될 텐데 그런 거대한 무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게 너무 놀랍다 하면서 이런 대목을 인용을 해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거늘 밝은 세계에 이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너무 일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조선 정부에 의해서 사학죄인으로 사형을 당하는데 나도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정말 의로움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주님 큰 임금 큰 부모인 그 대군대부인 임자 천주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부인하고는 살 수 없다.
하는 대목하고 너무 일치하는 네. 거예요. 아마 그런 기록들을 당신이 읽으셨던 거 아닐까요? 아마 저도 그렇게 네네. 생각해요. 교리서나 네네. 이렇게 전해오는 교리서 안에 이런 대목이 고스란히 담겨 음. 있거든요. 어떤 그런 약간 그 오버랩되는 느낌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거대한 그 국가의 어떤 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한 신앙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 독립운동하는 일본 그 제국주의 앞에선 한 독립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감정이 약간 서로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공판 기록에 보면은요. 네. 한결같이 안중근이 여러 번 주장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나는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 독립전쟁을 하얼빈에 하다가 네. 적장을 죽인 것이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또 히로부미 저격을 하게 될 때 그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저격을 하고 그 주변에 혹시 몰라서 쐈다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고 뭐 큰 부상을 당했다라고 들었을 때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제가 뜻이 없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대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작가님도 저희 음악 나간 동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다라고. 네. 아까 뭐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조그마한 신문에 이제 난 흑백에 이제 잉크가 번지니까 네. 잘 이제 정확하게 얼굴을 몰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얼빈 도착한다는 정보를 대동공보사를 통해서 입수를 하고 네. 이제 최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기를 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7발을 이제 그 총알에다 십자가를 새겼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탄피가 박혔을 때에 더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이제 가죠. 근데 정확하게 이토를 보고 총을 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그거를 알고 쐈을까 해서 이제 그 상상에서 출발한 게 이제 설이라는 배역이 네, 뮤지컬에 나오고 그 명성황후의 마지막 궁녀로서 네,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독립운동을 결심하고 이제 이토의 옆으로 가서 이토의 그 가슴에 왼쪽 가슴에 행커치프를 꽂아서 정확하게 이토가 누군지를 안중근한테 알려줬다. 네, 이런 설정으로 이제 설이라는 정보원이 네, 등장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하고 이렇게 해보면 네.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명확하게 명중을 시켰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맞았을까봐 그 옆에 사람들도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장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과 대역을 약간, 세우기 네, 약간 비슷한 비슷한 혹은 자기보다 먼저 앞세워서 걷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도 들어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뮤지컬 영웅 중에서 정성화 배우가 부른 영웅 함께 듣겠습니다.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난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네, 정성화 배우의 안중근 역을 맡았죠. 뮤지컬 영웅에서 영웅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그대에게 줌이 뮤지컬 영웅의 극본을 쓴 한아름 세칠리아 작가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조한건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슬슬 좀 마무리를 향해서 가야 될 시간인데 맞아요. 교회사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술 발표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3월 4일에 네. 또 211회 연구 발표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희 분기별로 꾸준히 연구 발표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올해 첫 번째 3월 4일 날 211회 때는 첫 번째 발표에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의 편지에 대한 연구가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사를 전공하는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해주실 텐데 여기서 다 오. 밝히면 그날 많이 안 오실 테니까 한국교회사연구소 아직 평화빌딩 4층에 서 하거든요. 네.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네. 내일 모레죠. 3월 네. 4일 오후 2시니까. 근데 안중근 기억하셔야겠네요. 관련 기록이요. 네. 실은 그 철저하게 묻혀 있었어요. 오히려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서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발굴돼서 그렇게 한참 뒤에 해방 후에도 한참 뒤에 6,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렇군요. 입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조마리아 편지는 그 사실 여태까지 발견된 상황은 없고요. 역시 이 일본 학자에 의해서 네, 네. 그렇게 전했다는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네. 기록, 편지를 보냈다라는 기록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음.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전해지는 편지를 봤을 때는 약간 분명히 극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듣고 싶으면은 직접 네. 와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게 좋겠다. 지금 예고편 소개 너무 감질나게. 네. 3월 4일 오후 2시 네. 평화빌딩 4층 교회사연구소 연구소 회의실에서 연구 발표회가 있고요. 네. 또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뮤지컬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뮤지컬 네. 영웅도 그 지금 뮤지컬 언제 하는지 네. 그 계획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3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배우의 안중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뮤지컬 영웅은요. 블루스퀘어 신한 카드홀에서 공연됩니다. 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미 한번 봤지만 네. 오늘 이렇게 막 신부님하고 우리 또 작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있는데 다시 봐야겠다.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두 분께 네.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꼭 청해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는 이 개항 시기 일제 시기를 전공하지 않아서 잘 사실은 이런 자료가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그 준비하면서 네. 안중근
토마스 안중근 도마의 신앙심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네. 배우게 됐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모아가지고 연구소에서 좀 네. 정리하고 좀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네.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을 좋은 해봤습니다. 책이 한 권 나왔으면 정말 너무 네. 좋겠어요. 맞아요. 네. 또 학술 발표에 잊지 네. 마시고요. 네. 작가님도 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 뮤지컬 영웅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중근 선생님의 삶을 어떻게 한 줄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사가 있을까. 근데 그 고민에 그 김수환 추경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이 뮤지컬 영웅의 가장 핵심적인 안중근 선생님 삶을 말할 수 있는 거겠구나라고 해서 공연에서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 손으로 이토를 쌌지만 내 아들들의 두 손은 기도하는 손으로 모아지길 바라오라는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연 보러 오셔서 안중근 선생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거, 네, 젊은 나이에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네. 이렇게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일제 치하가 아니었으면 이 안중근 선생님 같은 분은 사실 대단한 사상가이시고 또 경제학자이기도 했고 대단한 또 신앙이 있는 분이라 네. 그 시기가 아니었으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을 분인데 이렇게 두 주먹으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작가님의 말씀 통해서 진짜 훅 네. 들어오게 되는 것 또 같아요. 두 손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 신앙인의 어떤 여정, 우리 삶의 여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또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또 안중근 토마스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알아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거기에 또 뮤지컬 영웅까지 더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교회사 연구소 조한건 신부님, 또 뮤지컬 영웅의 작가이신 한아름 채칠리아 작가님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끝곡으로 조한건 신부님이 추천하신 17이다의 귀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총과 축복 가득하세요. 전주 내게 오시어 붉은 장미꽃